맞아요. 자, 오늘은 뭐 문제집 첫날이죠. 예, 뭐 다 버리고 왔어요. 예, 버리고 왔다는데 한번 봅시다. 자, 오늘은 뭐 지난주에도 미리 예고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버려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뭘 버려야 돼요? 이걸 버려야 돼요.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버려야 됩니다. 괜히 자료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어요? 머리만 복잡합니다. 아마 우리 이제 뭐 공시법령 뭐 딴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예요? 우리는 이번 달 요 문제집하고 뭐만 있으면 돼요? 요 요약집만 있으면 됩니다. 뭐 우리 문제집 10번 이상 풀어보세요. 그럼 뭐 다 누구나 100점 나옵니다. 그러면 답만 외우지 마세요. 1번의 정답은 뭐 이렇게만 안 외우면 돼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뭐 정확한 의미들을 파악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집, 요약집 이번 달 코스 요 7, 8월 달에는 문제집하고 요약집만 해두면 돼요. 기본서도 뭐예요? 버리세요. 과감하게 버리고 뭐 프린트도 다 버려요. 버리고 또 문제집 안에 가서 쓸데없는 문제는 어때요? 쓸데없는 문제도 다 버리라는 겁니다. 뭐 문제 많이 가지고 올 필요 뭐 있어요. 나올 게 뻔한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면 거기 이제 24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자, 28페이지 보니까 거기 문제 제1장 그래서 문제 1번이 있어요. 1번이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의미 정도 한번 파악해 봅시다. 뭘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자, 지적소관청. 그럼 지적소관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아무 생각이 없죠. 문제를 풀 때. 자, 지적소관청은 뭐 일단 개념을 우리가 잡아야 되고요. 개념 자체 하나. 지적소관청이란 뭐예요? 자, 세종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을 말하죠. 여기에서 지적소관청은 하급기관, 따까리관청이라고 생각해 두면 되고, 그러면 지적소관청의 개념은 우리가 잡았다. 의미는 뭘까요? 뭐라고 써놨죠? 직권이라는 거예요. 직권. 자, 그러면 이 지적소관청이 등록하면 무슨 등록주의죠? 직권 등록주의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 그러면 직권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이렇게 나있죠. 통지. 그러면 통지하면 뭐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통지 대상. 이 문제 풀이를 할 때 요 의미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렇게 흘러가는 과정. 그러면 통지 대상. 그러면 통지 대상 결론적으로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모르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몰라야 통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해 출제될 수 있는 게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통지 시기. 통지 시기 다 까먹었죠. 며칠이에요? 자, 7일하고 며칠? 15일이죠. 지적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을 봤을 때 이 의미,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직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습관 드릴 거는 이거예요. 만약에 문제 1번이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토지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틀린 것. 틀린 거 오늘 습관을 드릴 게 요거예요. 틀린 거 그러면 틀린 자리에다 X 이렇게 쳐놓으세요. X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습관을 제일 먼저 드려야 돼요. 보통 보면 한 4-5문제가 뭐예요? 옳은 걸 틀린 것을 옳은 것으로 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부터 습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요거 보시죠. 자, 만약에 문제를 풀 때 항상 뭐예요? 5번은 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전제조건을 가야 돼요. 5번은. 자, 봐봐요. 널 이야기했던 거. 이렇게 해서 여기 X예요. 그러면 5번 안 가더라도 정답은 몇 번일까요? 5번이 되죠. 왜 그래요? 자, 여기 1번부터 4번까지가 X니까 결론적으로 5번. 옳은 것을 지칭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다면 틀린 거죠. 정답은 5번이 되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을 때 5번까지 갔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시간이 뭐 부족하죠. 왜 부족할까요? 5개면 다 읽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문제풀이 하면서 자 5번까지는 절대 안 간다. 몇 번에서 잘라준다. 4번에서 잘라준다. 이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저랑 한번 워밍업 한번 해보자고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적소관청이 등록 주체가 되고, 그럼 일단 잘라봐요. 자, 지적소관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의 하급기관으로서 지적사무를 담당한다. 요거 1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지적소관청의 개념이죠. 그러면 지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요거죠. 뭐라고 써놨어요? 국가기관장으로서. 그러면 일단 1번은 뭐예요? 맞네요. 자, 한 번 더 부속 도서를 최대 동그라미잖아요. 우리 이제 최대라는 것은 어디에서 이제 발상을 해라이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최대라는 단어가 보일 때는 여기 우리 한번 문제풀이하러 왔으니까 한번 자 뭐라고 써놨어요? 경계 결정 기준. 요건 뭐예요? 중앙이죠. 요거는 뭐예요? 하단부. 요거는 상단부. 요거는 뭐예요? 최대 만조이. 바다는 요거는 뭐예요? 최대 만수이가 되는 선이죠. 요거 제방은 뭐예요? 바깥쪽 어깨선. 그러면 경계 결정 기준에서 뭐예요? 최대라는 요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조건 반서로 요거는 뭐예요? 중앙. 요거는 뭐예요? 하단부, 상단부, 최대 만조이, 최대 만수이. 제방은 뭐예요? 바깥쪽 어깨선. 자, 한 번 더 부속 도서를 최대 만주이선 이상의 토지를 등록 개체가 된다. 다만 하천법상의 국가 하천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서 우리 한번 잡아봅시다. 구장과 관련돼서 우리가 요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지 한번 봐요. 자, 우리가 이제 다 까먹었는지 한번 봅시다. 모든 토지 누가 정해요? 그건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토지 표시 결정은 그래요. 지적소관청이 결정해요. 한번 읽어볼래요? 또 모든 토지 읽으면 안 돼요. 요거는 뭐예요? 영토입니다. 모든 영토를 지칭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문제를 풀 때 봐봐요. 하천은 영해예요? 영토예요? 영토. 그러면 하천이라는 지목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다라는 제목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바다는 뭐예요? 영해거든. 그러니까 저희가 요 의미에서 우리가 뭐예요? 요 문제. 우리가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이걸 기억해둬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양어장이라는 제목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양어장은 그러면 육상이에요? 해상이에요? 육상이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바다의 이름은 틀렸죠. 그럼 결론적으로 요걸 머릿속에 딱 정립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그러면 국가하천은 등록 대상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가 아니라 뭐예요?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3번은 지적주제의 3요소는 토지, 등록, 지적 공부 몇 개가 있죠? 3개. 그래서 지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록, 지적 공부다. 자, 그러면 3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우리 한번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 문제 토지, 그 다음에 지적 공부, 그 다음에 뭐예요? 등록이다. 요렇게 이제 지적의 3요소가 머릿속에 잡혀야 되고요. 요렇게 잡히면 뭐예요? 토지 등록 단위가 뭐예요? 이게 바로 필지죠. 필지라는 것은 하늘에 붕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지적의 3요소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 필지. 그럼 필지를 딱 하면 이제 앞으로 여기 문제 풀 준비가 딱 돼야죠. 몇 필지? 한 필지. 필지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래요? 이게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 그럼 표시는 권리의 사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뭐예요? 요렇게 이제 부팅이 되어져. 소재. 자, 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그 다음에 넓이가 면적. 요게 뭐예요? 경계. 요게 뭐예요? 좌표. 그럼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죠. 그러면 뭘 우리가 평상시에 했던 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그게 뭐예요? 소재죠. 369가 지방 대가 뭐예요? 지목.
요게 뭐예요? 넓이, 면적이 되죠. 요게 뭐예요? 경계, 요게 뭐예요? 좌표. 그럼 결론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몇 개? 6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럼 이렇게 한번 읽어봐요. 무슨 공부? 지적 공부라고 읽으면 안 되겠죠. 뭐야?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문제 풀이할 때 뭐예요? 단순하게 정답만 구하면 안 돼요. 요 주변에 깔려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걸 최대한 활용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의 3요소 반드시 이거는 숙지해야죠.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지적의 몇 요소? 3요소. 자, 4번에 토지의 표시를 심사 결정. 심사 동그라미 쳐놔봐요. 심사. 그럼 키워드를 잡았으니까 심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죠?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심사와 조사는 뭐예요? 키워드가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럼 토지 이동 조사 그럼 뭐가 떠올라요? 거기에다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봐요. 뭐라고 써놨죠? 실질적 심사주의야. 실질적 심사주의. 자,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심사와 조사를 키워드로 잡고, 그러면 심사, 조사 연결이 되고, 토지 이동 조사는 무슨 심사주의다? 실질적 심사주의. 이렇게 연결이 되네. 자, 5번 중,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그럼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5번은 이제 진짜 실제 시험에 가서는 5번을 읽어서는 안 돼요. 5번 자체. 5번까지 갔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요거는 1번부터 4번까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5번까지 갔겠죠. 그럼 5번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정답은 다 나왔으니까. 자, 5번에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 신청하지 아니할 때, 그러면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한데 그러면 누가 결정해야 돼?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포인트 잡았으니까 뒤에 뭐가 보여요? 직권. 이게 참 재밌어요. 알면 이 문장 구조들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컨셉을 잡아놔야 앞으로 문제 풀이하는데 실력이 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6년 강의 보니까 뭐예요? 한 것만 정확하게 풀더라도 10번 이상만 풀면 누구나 이거는 나와요. 100점. 그럼 만약에 3번 풀었다 그럼 몇 점? 30점. 4번 풀었다 40점. 5번 풀었다 50점, 6번 풀었다 60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풀 때 문제집을 한 걸 똑바로 풀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풀지 말고. 그러니까 앞으로 요 7, 8월달 요거는 뭐예요? 7, 8월달 요 문제집을 몇 번? 10번 이상 푼다. 한번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 그럼 뭐 해야 돼요? 저희가 정리정돈을 해야죠. 쓸데없는 문제는 다 지우고 꼭 필요할 문제들만 우리가 캐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진도가 끝났다 그럼 문제집이 지적 파트와 관련돼서 지적 파트와 관련돼서 뭐예요? 1시간 만에 다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1시간, 등기 1시간 반. 그러면 문제집을 2시간 반 만에 뭐예요? 자기가 뭐예요? 모두 정리가 된다면 그 사람 뭐 틀릴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거는 틀리라고 준 거예요. 이런 거. 작년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선서고요. 지적서고. 이런 건 틀리라고 준 거는 틀리면 돼요. 그러면 이거 틀린다고 해서 당락의 문제는 결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지적서고를 설사 안 배웠더라도 뭐는 있잖아요. 뭐는 있죠? 감은 있죠. 감. 그럼 지난번에 뭐예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감 잡으라고. 자, 도다리하고 강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차이점은. 도다리하고 강의 차이점은. 도다리는 봐봐요. 눈이 어디 있냐면 읽어봐요. 오른쪽이야. 강어는 뭐예요? 왼쪽.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뭐예요? 제가 뭐예요? 도다리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강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실익은 차이점은 거기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안 배웠다고 그러지 말고 지적선거 여기 안쪽이라고 생각해봐요. 안쪽. 그러면 이제 문이 있겠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바깥문은 철제문으로 돼야 돼? 방충망으로 돼야 돼? 철제로 돼야죠. 방충망이 박혀 있으면 다 뜯어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작년에 출제된 거 생각 한번 해봐요. 안쪽은 철제문, 바깥쪽은 방충망. 이러면 돼요? 안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은 감으로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과 관련돼서 12문제가 나오는데 한두 문제는 감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등기도 결론적으로 한 두세 문제는 감으로 풀어줘야 돼. 그래야
자기가 만점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 전부 알아서 다 풀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알아서 다 풀면 어디가 있어야 돼? 정신병원에 가 있어야 돼. 정신병원에. 그죠? 그러니까 감으로 풀 게 한두 문제는 정도는 남겨놓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자기가 잡을 때 뭐예요? 나머지 싹 다 버리라는 겁니다. 문제집 한 것만 10번 이상 계속 좀 풀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이제 자료 모으지 마세요. 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자료 수집가야. 자료 수집가. 그러니까 자료 수집을 하고 여기 봐봐요. 말이 많아요, 또 뭐예요? 안 되니까 말이 많겠죠. 말이 많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철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철새들이 많아요, 철새.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자기가 뭐예요? 실패의 원인은 세 가지 뭐예요?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자료 수집가, R, 철새. 그러면 요거는 자, 미실까요? 또는 일까요? 요건이. 불합격은 미실 또는이에요. 또는입니다. 셋 중에 하나 걸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자꾸 이제 스스로 자기가 핑계거리를 만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이번 달 7, 8월 달에는 뭐예요? 자, 문제집만 하나 열심히 푼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번을 우리가 이제 풀어봤으니까, 자, 문제 2번과 관련돼서 본인이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시간은, 자, 앞으로 공시법령 풀어오지 마세요, 문제. 시간은 뭐예요? 20초에서 뭐예요? 1분 정도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 시험에 왔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문제 2번 한번, 본인이 한번 접근해 보세요. 자, 시간은 20초를 드릴게요. 자, 다 풀었죠. 뭐 이게 문제입니까?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다음번 두 번 다시 풀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문제 2번과 관련돼서 일단 습관 드리고. 자, 우리나라 지적주의 특징으로만 연결된 거. 그러면 우리나라 지적주의 특징이 뭐가 있는가? 요걸 물어본 거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봐요. 느낌이. 영어 문제 2번은 5번에 갖다 놓을까요? 1, 2번에 갖다 놓을까요? 단문이니까. 주로 여기다 갖다 놔요. 1번 아니면 2번에다 갖다 놓는다고 보통 보면. 그러면 단문에는 그러면 1번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을 찍으면 돼요. 만약에 저희가 5번을 찍었다. 그럼 문제풀이 요령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단문은 주로 1, 2번에서 정답이 많이 나와요. 그럼 한번 볼까요? 자, 1번에 무슨 지적이 있어요? 세지적. 세지적 나왔으니까 1번은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 가슴, 목적에 따른 분리로서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 지적이 있죠.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이? 법지적. 왜 법지적이? 이거잖아요. 봐봐요. 이런 거 한번 모르더라도 이렇게, 여러 관리 등에 관한 법 이거잖아요.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거 감각으로 보면 뭐 읽어봐요. 법.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이다? 법지적. 이런 것들은 뭐예요? 모르고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감을 익혀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이? 법지적. 그러면 옆에 무슨 지적이 있죠? 도의 지적. 그러면 도의 지적이라는 것은 한번 도의 지적하면 도자가 무슨 도자예요? 그림 도자. 그림 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적도, 임야도가 있잖아. 지적도, 임야도. 그게 바로 무슨 지적이? 도의 지적이네. 자, 도의 지적 밑에다 수치 지적이라고 하나 써봐요. 수치 지적. 그러면 수치 지적이라고 한번 딱 써놓고, 우리 수치 지적부는 있어요, 없어요? 수치 지적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수치 지적부가 뭐로 바뀌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치 지적을 채택하고 있고, 수치 지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읽어봐요. 무슨 지적이다? 좌표 지적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나라는 도의 지적과 수치 지적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러면 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면적. 면적이 뭐예요? 면적이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2차원인지 3차원인지 모른다라는 것은 면적의 개념을 못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원, 3차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면적의 개념. 면적이란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수평 면상의 넓이야. 그렇죠. 결론은 2차원인지 3차원인지 모르는 것은 면적의 개념을 못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수평. 요거는 뭐예요? 평면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수평 지적이면서 무슨 지적이죠? 평면 지적. 그러면 몇 차원 지적이? 2차원 지적이죠. 한번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또 요 지문을 못 풀어낸다라는 것은 봐봐요. 어때요? 지하도로의 지목은 도로이다. 어때? X죠. 왜? 지하도로는 뭐예요? 입체거든. 그럼 지하도로의 지목은 도로가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지하도로의 지목이 되려면 몇 차원 지적이어야죠? 3차원 지적이어야 돼. 그러면 지하도로를 도로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뭘까요? 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그랬는데 아직 문제 풀 준비 태세도 안 돼 있다라는 거네. 문제는 마구제비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지하도로를 그러면 도로로 바꾸려면 여기 앞에 요거 붙이면 되겠죠.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도로법상. 그러면 도로법상 지하도로의 지목은 도로이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면 도로법상 결설된 도로는 모두 도로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2차원, 3차원을 모른다라는 것은 한 대 지어받고 싶은 속마음은 바로 면적의 개념도 못 잡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이죠? 2차원. 그 옆에다 하나 더 써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여쭤볼게요. 쓰기 전에. 자, 우리나라는 그러면 소극적 지적일까요? 적극적 지적일까요? 적극적 지적이죠. 그럼 왜 적극적 지적이? 바로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죠. 왜 적극적 지적의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그러면 그 옆에다가 나서나요. 무슨 지적이다? 적극적 지적이다. 앞으로 이 문제는 나올 일도 없겠지만은,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문제도 이제 정리정돈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럼 봐봐요. 2번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2번 지문. 무슨 지적이? 법 지적, 도의 지적, 수치 지적, 몇 차원? 2차원. 하나 더 적을 거는 적극적 지적. 그러면 문제도 그러면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는 거네. 앞으로 공시법 시간에는 행강편을 2개를 가져와요. 노란 거 하나, 빨간 거 하나. 빨간 거는 암기서이고 노란 거는 핵심 포인트를 잡아서 문제집도 앞으로 정리를 해야 돼. 그러면 다음번에 요 문제 2번을 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2번 지문만 한번 읽어두면 되잖아요. 그게 행강편 노란 걸로 딱 쳐놔요. 우리나라는 뭐 읽어봐요. 자, 노란 걸로 딱 쳐서 법지적, 그 다음에 도예지적, 수치지적, 몇 차원? 2차원. 또 하나는 적극적 지적. 그렇게 하면 다음번에 문제를 다시 복습할 때 우리나라의 지적조대의 특징인 그러면 법지적, 도예지적, 수치지적, 몇 차원? 2차원. 무슨 지적? 적극적 지적이다. 그 정도는 확인해 놓고, 그러니까 다음번에 그럼 문제 풀 때 또 다음번에 우리나라 지적들이 특징으로만 연결된 거 1번의 세지적 이런 거는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문제도 바로 정리정돈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2번 문제 풀 때 그냥 우리나라는 법지적, 도의지적, 수치지적, 2차원 지적 무슨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적극적 지적. 이렇게 있어요. 의미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가서 문제 3번을 한번 풀어봐요. 30초 드릴게요. 자, 문제는 본인이 풀어야 됩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어떻게 접근하는 건가? 되세요? 자, 옳은 거, 틀린 거, 틀린 거. 그래서 오늘 습관들의 첫 시간에는
틀린 것. 만약에 이 문제를 풀어서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서 꼭 복습을 해야 되고, 맞았다. 그러면 다음번에 문제 안 풀어도 돼요. 어차피 찍으면, 여기서 찍어서 맞으면 시험장 가서 또 찍으면 또 맞아요. 그럼 틀린 문제는 또 틀려. 감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오늘 시간을 줬을 때 저희가 많이 틀렸다. 그러면 집에 가서 복습 문제가 많다라는 거네. 그죠? 그걸 체크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 일단 그러면 3번 틀린 것은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읽어 나가보죠. 자, 1번의 중심키는 뭘까요? 그러면 항상 문제를 풀 때 여기에다 법제적에다 줄을 딱 깔아요. 법제적. 이게 가장 중심키잖아. 중심키. 법제적. 한번 여쭤볼게요. 강남 땅이 비싸요? 강북 땅이 비싸요? 이유는 땅이 강남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무슨 번이다? 이치번이라는 거야.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이치번이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감각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안 배웠는데요.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강남 땅하고 강북 땅이 강남에 있고 강북에 있는 거의 차이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강남 땅이 있으니까 뭐예요? 이치번이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감각을 잡았으니까 이치번이로 운영된다. 자, 두 번째는 세지적 줄 쳐놔봐요. 세지적. 자, 그러면 세지적이 발전하면 어디로 갈까요? 법제적으로 가는 거야. 법제적이 발전하면 어디로 갈까요? 다목적 지적으로 가겠죠. 그러면 세지적 줄 쳐놨으니까 뒤에 뭐가 보여요? 최초. 이게 보이죠. 최초라는 단어가 포인트라는 거야. 자, 그러면 모든 지적은 출발점은 하면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세지적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옛날에는 땅 부자가 세금을 많이 냈어요? 적게 냈어요? 많이 냈죠. 땅 부자가 많이 냈잖아. 세금을 많이 냈죠. 그러면 세지적은 무슨 번위로 간다? 면적 번위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 무슨 번위라고 나와 있어요? 면적 번위. 그래서 최초. 그럼 저희가 요 지문을 잡을 때 세지적, 면적 번위, 최초. 요 세 군데가 딱 중심키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안 배웠더라도 감을 그렇게 잡아 나가야 돼요. 자, 도의 지적이네. 도의 지적은 도자. 무슨 도자예요? 도자 동그라미. 무슨 도자예요? 그림이야. 그림.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림은 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러니까 뭐 뒤에 보니까 고도의 청량 기술을 거기에 청량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읽어봐요. 정밀도가 떨어지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자는 그림 도자니까 안 배웠다 그러지 말고. 자, 수치 지적은 줄 한번 꺼놔봐요. 수치 지적. 수치. 자, 여기 봐봐요. 우리 형님들은 수치에 약해요, 강해요? 약하죠. 그러면 뭐예요? 수치가 뭐에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정확해, 안 정확해? 정확하죠. 일반인이 보기 어려워, 쉬워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면 봐봐요. 수치적은 고도의 청량 기술을 위한 많은 비용이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때? X. 일반인이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뭐예요? 뭘 비춰 놓을까요? 가르고 읽어 써놔봐요. 자, 무슨 대장이? 토지 대장 지적도. 그러면 봐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에는 무슨 대장을 비춰한다? 토지 대장과 무슨 도? 지적도. 그럼 봐봐요. 자, 여기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죠. 무슨 도예요? 지적도. 문제 나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임야도에는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한다. 어때? X. 임야도가 아니라 무슨 도? 지적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단순하게 본다면 문제 실력이 안 늘어요. 이 지문 4번 지문을 보면서 밑바닥에 깔려있는 의미들을 쌍끌이 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몇 필지 배웠으니까 몇 필지? 한 필지. 그죠? 여기가 뭐예요? 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갑거. 여기는 뭐예요? 얼거. 여기 뭐예요? 한번 읽어봐요. 여기 뭐예요? 좌표잖아. 좌표. 요 점들을 모임들을 어디에 등록돼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선생님 저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까먹었어요. 뭘 까먹어요? 다 뭐 들어있는데.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 한번 연구 한번 해볼까요? 여기 점이죠. 갑거예요, 얼거예요? 이 점은 갑거예요, 얼거예요? 갑거도 아니고 얼거도 아니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읽어봐요. 소유자 있어, 없어? 없어.
자, 점에는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목도 없죠. 그러면 점 자체는 뭐라는 거예요?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면적도 없죠. 그럼 점 자체는 축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축척도 없네요. 축척도 없네. 자, 요거 뭐예요? 뭐라고 배웠죠? 경계. 경계도 없네요. 경계. 경계도 없다.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돼? 도면에만 등록되겠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에 등록사항이 아닌 거 봐봐요. 뭐 있죠? 소유자, 지목, 면적, 축척, 경계 등록되지 않네. 그러면 일반인이 보기 어려워, 쉬워요? 어렵죠. 그럼 소유자, 지목, 면적, 축척을 커버하기 위해서 무슨 대장을 배치한다? 토지 대장. 자, 경계를 커버하기 위해서 무슨 도? 지적도. 그거 봐봐요. 얼마나 재밌냐고. 그 바탕에 깔려있는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공부가 문제풀이를 지겨워하면 안 돼요.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이런 짜릿짜릿함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뭐예요? 자기가 의미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은 뭐보다 맛있어요? 마약보다 더 맛있어요. 마약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 지문을 뭐예요? 생각하면서 그래야 문제풀이에요. 뭐예요? 자, 문제풀이 함으로써 실력이 부쩍부쩍 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번 정답은 그러면 4번이 되네요. 5번 지문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포기하면 안 돼요. 뭔가 지문에 키워드가 있어요. 상하수도 전기가스, 전화시설, 공공시설, 시설 동그라미. 그러면 시설 동그라미 쳐놓았으니까 뭐예요? 시설로 좀 이제 시작했으니까 뒤에 무슨 지적? 시설 지적. 그렇죠? 시설 지적이다. 자, 그러면 뭐예요? 문제 자체도 안 나오겠지만은 오늘부터 이제 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감을 문제를 접근할 건가? 그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돼. 지문 안에 정답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두면. 그러면 여기 이제 틀렸으면 뭐예요? 틀렸으면 뭐예요? 집에 가서 복습하고 맞았으면 복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자, 문제 4번 또 접근해봐요. 본인이. 시간은 20초 드릴게요. 짤막짤막 하니까. 자, 봐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어울려고 생각하고요. 속하는 거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자, 1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가세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읽은 사람은 앞으로 문제 풀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야. 요 1번을 지문을 딱 보면서 뭐가 생각나야 돼? 가로 열고 지목이라는 거야. 이거는 지목. 지목은 가세 기준을 마련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1번을 보면서 지목을 읽어내느냐 못 읽어내느냐 그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만약에 1번을 토지 가세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읽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은 앞으로 뭐예요? 점수가 팍팍 안 올라가. 그러니까 그러면 2번을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당할까봐 못 읽어요. 자, 뭐 진짜 읽어봐요. 2번은 뭐로 읽었어요? 자, 이걸 읽었어야지. 자, 그럼 뭐예요? 읽어봐요. 필지. 그렇죠. 필지라고 읽었어야지. 요거는 필지를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자, 토지 거래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읽었다면 요걸 딱 보면서 뭘 읽어냈어야 돼? 필지. 이렇게 해야 문제풀이가 재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읽어보니까 토지 등기에 뭐가 되죠? 기초가 된다. 요거 보면서 뭘 읽었을까요? 뭘 읽었을까요? 바로 신규 등록을 읽어냈어야지.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 무슨 신자예요? 새로운 신자죠. 그러면 신규 등록에서 그러면 토지가 이제 새롭게 생기되죠. 그러면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발생해.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무슨 등기를 이야기한다? 소유권 보전 등기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읽었어야 되느냐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토지 대장이 3개다. 보전 등기도 몇 개? 3개가 되는 거야. 건축물 대장이 5개만 통상 원칙적으로 뭐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도 몇 개? 5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의미에서 그런 걸 읽어내야 됩니다. 그런 걸.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문제 나가봐요. 벌써. 뭐라고 써놨어요? 매수인도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X.
X죠. 읽어봐요. 누가 써놨죠? 매수인. 매수인은 뭐라는 거예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아니죠. 그럼 매수인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그럼 매수인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매수인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데 봐봐요. 보존 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한이 간과하고 등기를 해줘버려서 보존 등기가 개설이 된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미 등기가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죠. 그럼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뭐하다? 이하하다. 그러면 이때는 무슨 생략 등기라고 그래? 모두 생략 등기. 그죠? 그러니까 이 지문을 보면서 3번에 토지 등기의 기초가 된다. 아, 대표적으로 이제 신규 등록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의미를 잡아놔야 되고요. 자, 4번은 공법상 주소 표기의 기준이 된다. 공법상 주소 표기. 공법상 주소 표기는 뭐일 거예요? 옆에다 가로 열고 써요. 뭐라고 써놨죠? 도로명 주소네. 그래서 도로명. 도로명과 건물 번호죠.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지번 체계지 도로명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답은 그러면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4번. 자, 그러면 이제 토지평가의 자료가 된다. 토지평가의 자료가 된다. 평가하는 자료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의미로서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것도 뭐 문제, 이런 문제가 사실 시험장 가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의미를 자기가 어떻게 캐치할 건가,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달라는 거고. 자, 5번 한번 풀어봐요. 오늘 이제 문제 풀 자격이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스스로 해봐요. 자, 풀어보셨어요? 뭐 짧으니까 풀어보셨겠죠. 그럼 봐봐요. 5번을 보면 지적사무의 특징. 그러면 지적사무의 특징 줄 한번 써놔봐요. 그럼 주체가 뭐예요? 그 밑에다 써요. 국가라는 거네. 국가. 국가라고 써놔봐요. 국가. 그러면 최하위 관청이 누구죠? 지적서관청이죠. 국가가 하니까 영속성을 갖죠. 그러니까 영속성의 원칙. 자, 거기 1번에 요거 옆에다 하나 써놔봐요. 이건 지목에다 결정해놨네. 자, 토지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지목은 계속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영영, 그래서 영속성이라는 거야. 그러면 영속성의 원칙은 지목 설정 원칙으로서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자, 잡종지에다 규정해놨네. 그래서 잡종지라는 지목에다 규정해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적사무는 주체가 국가죠. 국가가 뭐예요? 단위를 하죠. 국가가 이제 지적의 주체이기 때문에 2번 읽어봐요. 무슨 성? 다양성.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3번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국가가 하기 때문에 기술적이고, 국가가 하기 때문에 무슨 성을 두고 있다? 전문성을 두고 있다. 근데 만약에 그럼 봐봐요. 정답은 2번을 찾아놨어요. 그러면 자, 자기가 고민스러울 때 한번 생각해봐요. 2번하고 3번을 묶어봐요. 2번, 3번. 2번, 3번. 2번 지문하고 3번 지문. 거기에다 앞에다 대조라고 써요. 자, 대조죠. 자, 의미상 대조라는 거잖아. 대조. 그죠? 대조라는 것은 그러면 2번은 다양하고 3번은 획일적이죠. 그러니까 자, 만약에 1번하고 4번하고 5번을 적었다. 이 사람은 감각이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몇 번을 우리가 해야 돼? 2번과 3번 요 두 개 지문에서 답을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영속성이라는 걸 가르쳐 줬으니까 봐봐요. 그러면 요거 이제 2번하고 3번에 고민스러울 때 얘네들이 힘을 실어줘요. 어디에다 힘을 실어주느냐? 여기에다 힘을 실어주면 뭐예요? 정답은 3번이 될 거고, 여기에다 힘을 실어주면 정답은 2번이 될 거고. 그러니까 항상 감을 잡아 나가라는 거예요. 문제풀이 할 때. 이 감을 잡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야. 단순하지만 사실 이런 문제들이 시험장 가면 팍 찍어낼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시간이 오히려 더 걸려요. 이거 찍을까 저거 찍을까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죠. 그러면 저희가 이 5번 지문을 읽을 때 지적사무의 특징 국가사무구나. 국가사무. 국가가 하니까 영원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하니까 획일적이고 기술적이고 전문성을 준다. 정답은 몇 번? 2번.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 나올 만한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복습할 문제는. 자기가 이제 감을 잡으라는 거지.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틀린 사람은 집에 가서 복습하면 되고, 가감하기 다음번에 풀 때는 문제 안 풀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틀린 사람은 집에 가서 복습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문제를 요렇게, 요번 주는 요렇게 해서 습관을 한번 들여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문제 6번과 관련돼서는 거기에다가 꼭 복습 문제예요. 문제 6번은 여기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자, 빨갛게 딱 쳐놓고 근데 여기에다 별표 하나를 딱 해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틀린 사람이든 맞은 사람이든 이거는 복습을 해줘야 돼. 꼭 한번 풀어보세요. 자, 시간은 자 1분 드릴게요. 한번 풀어봐요. 자기가 주변 지식도 생각하면서. 자, 됐어요? 자, 그럼 봐봐요. 참 재밌는 문장이죠. 재밌는 문제고. 자, 문제 6번과 관련돼서 우리 요약집에 다 적어놨으니까 쓸 필요 없이 이거 숙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원화 돼 있다. 이원화 돼 있죠. 대장은 무슨 제도예요? 지적제도. 요거는 등기제도. 요거 대장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등기부는 권리죠. 자, 그러면 대장 그러면 지번이 바뀌었어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치시키는 거죠. 선대장 뭐라 그래요? 후등기. 어디에다 알려줬죠? 등기소. 그래서 읽어봐요. 등기 족탁이네. 자, 이제 등기부를 배웠으니까 등기부 그러면 봐봐요. 등기부는 몇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표제부. 자, 갖고 그 다음에 얼구가 있죠.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갖고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관리. 그러면 결론적으로 갖고 얼구를 그려서 무슨 등기라고 그러죠? 권리의 등기. 표제부는 사실의 등기. 그러면 봐봐요. 지번이 바뀌어서 지번이 바뀌면 어디가 바뀌어요? 등기부. 요쪽으로 바뀌네. 요쪽 뭐예요? 표제부. 표제부는 그러면 뭐가 중심이에요? 대장이 중심이라는 거야. 대장. 자, 지번이 바뀌었다. 그러면 대장이 우리가 바뀌고 등기부는 어디가 바뀌죠? 표제부. 그러면 읽어봐요.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여기도. 사실. 그럼 사실은 뭐가 기준이에요? 대장이 중심이라는 거야. 그래서 선대장 후 등기가 되죠. 이거는 수만 번을 했어. 수만 번.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뭐가 바뀌어요? 등기부가 먼저 바뀌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선대장 후 등기. 그래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 이걸 뭐가 필요하죠? 등기 필통지 제도다. 이걸 머릿속에 완전히 잡아야 돼요. 그러면 저를 볼 때 항상 저를 볼 때 뭘 생각해야 돼? 제가 이거 저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예요? 저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에요. 아수라백작입니다. 이쪽에는 뭐예요? 여성, 여기는 남성이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쪽은 뭐예요? 저를 볼 때 이쪽은 대장이고 이쪽으로 보면 등기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를 딱 보니까 이쪽 눈은 대장, 이쪽 눈은 등기부. 지목이 바뀌었다.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어디가 깜빡해야 돼? 이게 깜빡해야 돼요. 대장 등기부. 자, 소유자가 바뀌었다. 어디에 깜빡해야 돼? 이게 해야 돼. 잉크도 잘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원화 돼 있다? 2원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머리 고집에 우리가 이제 특히 우리 공시법령을 풀 때는 요게 머릿속에 완전히 그려져 있어야 돼. 항상. 저를 볼 때. 그러니까 뭐 시험 잠깐 제 얼굴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면 이쪽이 대장이고 요쪽이 뭐예요? 등기부. 한번 출발해 볼까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 등기의 등기사항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 않는 그랬으니까 X치고. 그럼 1번의 토지 대장 지번, 지번 동그라미. 지번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 뒤에 표제부라는 게 보이네. 그래서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 사소한 거지만. 자, 토지 대장 면적, 면적 동그라미. 면적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뒤에 표제부가 나와야 되겠죠. 자, 지적조상의 경계, 경계 동그라미. 경계, 토지 등기부 얼구에 기록한다. 어때? X죠. 경계라는 것은 우리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계는 어디에만 나타난다? 도면. 그렇죠. 도면.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돼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네.
자, 토지대장상 소유자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면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죠.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에 어디가 되죠?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그럼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 대지권 등록비의 대지권 비율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요? 집합 건물, 즉 구분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 중에서도 어디에 등록될까요?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 하단에 무슨 표시? 대지권 표시. 이렇게 그 밑에다 가로 열고 대지권 표시라고 써놔요. 근데 이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해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하나의 근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못 풀면 이제 전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이완화돼 있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 6번은 자, 맞는 사람이든 틀린 사람이든 반드시 복습 요망하고 자기가 사고를 잡고 훈련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7번과 관련돼서도 거기 밑에다가 7번도 이렇게 박스를 하나 쳐놓고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이것도 복습 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시험장이 왔다고 생각하고 풀어보세요. 자, 연습하세요. 너무 형님님들이 문제풀이를 너무 몰라요. 자, 그러면 7번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것. 자, 1번 한번 가볼까요? X 쳐놓고 지적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뒤에 사실 동그라미 자르고. 자, 등기는 그러면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 그러면 항상 문제 풀 때 지적은 그러면 벌써 사실로 가 있어야 되고 등기는 어디로 가 있어야 돼? 권리로 가 있어야죠. 자, 등록 객체로 지적은 토지죠. 지적 밑에 토지라고 써봐요. 등기는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죠. 그러면 공통점은 토지죠. 그럼 결론적으로 지적과 등기 모두 동그라미 토지만을 담당한다. 어때? X. 그렇죠. 지적은 토지고 건물은 뭐예요? 토지. 우리 등기는 토지와 건물이죠. 그러니까 토지만을 담당한다. 이름은 X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번은 그러면 2번은 X고요. 등록 방법으로 지적은 직권 등록주의와 단독 신청주의를 제하는데 그러면 지적의 주체는 뭐예요? 지적서 관청 교자로 건치면 직권. 그렇죠. 등기는 누가 신청하죠? 당사자 신청주의와 두 사람이 손잡고 간다.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 되네. 그러면 당사자는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이 많이 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를 좀 해도 등기 좀 해도 그게 뭐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3번은 그럼 맞네요. 자, 심사 방법으로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를 제하는데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담당 기관은 지적은 금융부고 등기는 뭐가 된다? 사법부.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완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도가 뭐예요? 이완화되어 있죠. 무슨 촉탁? 등기 촉탁제도와 뭐예요? 등기 필통지제도. 이렇게 생각해둬야 돼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문제 얕잡아 보지 마세요. 문제는 이런 단순한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놓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8번은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죠.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필지수와 잘라봐요. 토지 등기의 등기된 필지수가 서로 부합하지 아니한 사유와 그러면 벌써 지적은 뭐예요? 지적의 주체는 읽어봐요. 자, 지적 소관청이죠. 등기의 주체는 뭐예요? 요거죠. 당사자. 그럼 한번 읽어볼래? 직권. 요거는 읽어봐요. 신청. 그럼 결론적으로 지적 필지수와 등기 필지수가 다른 이유는 뭐냐? 지적 필지수는 많죠. 그거는 지적 소관청이 강제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봐요. 직권 등록주의. 여기는 당사자 신청주의. 그걸 찾으라는 거네. 그러면 그걸 찾아봤더니 뭐예요? 읽어봐요. 5번에. 무슨 등록주의? 직권 등록주의와 뭐예요? 신청주의 나오죠.
그러면 요 문제 8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문제 8번에 대해서 나중에 복습하려면 이렇게 이제 요 문제도 한 번 더 풀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필지수와 토지 등기된 필지수와 서로 부합되지 아니한 사유 거기에다 행강편 다 꺼놓고 나중에 1번부터 4번 지문은 읽어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관식이라고 생각하라고. 주관식. 그러면 지적 소관청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등록주의다. 직관 등록주의. 당사자 등기는 신청주의. 그러면 어디에다 답을 딱 행강편 쳐놓으면 돼요. 5번에다가.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풀어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자, 지적 필지수가 많아요? 등기 필지수가 많아요? 지적. 그러면 지적 소관청이 강제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등록주의다? 직관 등록주의. 요거는 무슨 신청주의? 당사자 신청.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점 문제들이 이제 생각할 문제들이 많이 나오네요. 자, 문제 9번 한번 풀어봐요. 자,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석한절이에요. 첫 시간은. 자, 1번의 소유권의 범위를 정한다는 점에서 잘라봐요. 자, 소유권의 범위를 정한대. 이게 바로 필지죠. 필지.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와 동등한 동그라미잖아요. 무슨 기능이 있다? 공시. 그렇죠. 공시. 그래서 오늘 무슨 법을 배워요? 공시 법령을 배우죠. 그러면 지적은 무슨 관계? 사실관계 주된 공시. 등기는 권리관계 주된 공식. 공통점은 공식. 그렇죠. 자, 그러면 2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자, 2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별표 하나 넣고, 요 2번 지문은 자주 출제되니까 다시 한번 꼭 지문으로 캐치해 주라고요. 자,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에서 신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그러면 새로운 신자죠. 그러면 토지 표시도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신규 등록 소유자도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소유자는 누가 결정하냐?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고, 그러면 이를 토대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다. 완벽한 문장이네요. 그러면 요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그러면 신규 등록도 원래는 여기 봐봐요. 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지 봅시다.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원래 권리는 등기부가 중심이죠. 근데 신규 등록은 아직 등록이 안 돼 있거든. 그럼 신규 등록은 뭐예요? 토지 표시도 소유자도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를 토대로 보전 등기를 신청한다. 그러면 완벽한 문장이죠. 그래서 요 시험에 자주 출제돼.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오겠네요. 신규 등록 시 소유자는 지도지사 결정 등록하고 어때요? X. 지도지사가 아니라 뭐예요? 지적소관청. 다시 한번 잡아두고요. 이를 토대로 보전 등기를 한다. 그러면 그걸 한번 잡아봅시다. 자, 누구예요? 읽어봐요. 무주 토지. 자, 무주 토지는 뭐예요? 무주 토지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가서 토지 하나 주셨다고 제가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무주 토지 동그라미 누굴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주 토지는 누굴 상대로 하죠? 국가.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그러니까 요 지문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지문은 요걸 생각해줘야 뭐요?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주 토지는 누굴 상대로? 국가.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자, 2번 지문은 반드시 우리가 잡아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주 출제되고요. 자, 그러면 신규 등록은 새로운 신자죠. 또 하나 봐봐요. 자, 신규 등록은 우리나라는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가 매달화돼 있다. 이원화돼 있어요. 그럼 신규 등록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도 없어. 그럼 대장도 만들어지고 등기부도 만들어져. 그러면 신규 등록은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 척탁사유에서 뭐 된다? 제외. 바로 그게 포인트겠죠. 자,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 한번 볼래요? 자, 많이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요. 작년에 이제 출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읽어봐요. 신규 등록 시, 그러면 신규 등록 시 등기부를 제출한다. 어때? X. 신규 등록 시 등기부가 있어, 없어요? 없어. 요거 작년에 틀린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점이다. 솔직한 말로. 용서받. 작년에 뭐예요? 12문제 중에 11문제는 다 주워먹는 문제야. 주워먹는 문제. 지적서고를 제한 나머지 감각만 있다고 그런다면 꼭 우리 형님들은 애워야 돼서 뭘 푼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부터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거. 그러면 선생님은 왜 그러면 선생님은 애우라고 그럽니까?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우리 주어진 시간은 몇 분이에요? 50분 안에 40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암기하라는 거지. 저도 암기하기 무척 싫어해요. 문적 싫어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굳이 암기를 하라고 그러냐?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그럼 결론적으로, 2번을 잘 캐치하면 뭐예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뭐예요? 5점을 건졌네. 5점. 요 2번 지문을 잘 캐치해놨다면. 자, 3번 지문으로 가죠. 자, 토지 등록이 강제되는 등록 강제주의 또는 적극적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지적의 주체는 뭐죠? 국가. 그렇죠. 그러면 4번은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의 소유자 표시 줄 쳐놔봐요. 소유자 표시. 자, 소유자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럼 신규 등록을 제하고 등기부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그래서 선등기 후 대장 무슨 필? 등기 필통지 제도죠. 그럼 맞네요. 자, 그러면 5번 질문을 봐봐요. 토지 등기의 표제부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사항 줄 쳐놔봐요. 그러면 지금 토지 등기의 표제부가 일치하지 않는데, 그러면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 동그라미, 표시. 그러면 표시는 뭘 중심으로 하죠? 대장을 중심으로 하죠. 그러면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사항에 혈액이 없다. 어때? X 표시. 자, 그러면 혈액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네.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되는 거네. 그러면 우리 표시라는 것은 무슨 중심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표시는 어떤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대장 중심이라는 거야. 항상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이걸 인지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 9번에서 쓸만한 지문 하나 찾아냈네요. 몇 번 지문? 2번하고 4번 지문. 2번, 4번. 요거는 하나 건져. 그럼 다음번에 2번하고 4번은 꼭 복습을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진짜 이제 문제 10번. 이걸 풀 줄 알아야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완전 실력가이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 10번은, 별표 하나 놓고 복습 문제예요. 그럼 한번 풀어보세요. 진짜 대가가 되려면, 시험장이 왔다 생각하고 한번 풀어봐요. 자, 요걸 풀면 이제 지적은 하산해도 돼요. 자, 됐어요?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옳은 거. 첫 시간은 그거부터 습관 들이세요. 옳은 것. 자, 오늘 뭐 시험장에 왔는데 뭐 조는 사람이 있네요. 자, 시험장 가서 또 졸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풀 때 시험장이라고 생각 한번 해봐요. 그래서 지금 문제 풀어올 때 실전처럼 풀라고요. 시험장 가서는 연습처럼 문제를 풀어주고요. 자, 그러면 옳은 거, 그러면 1번부터 이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1번에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 분할 잘라봐요. 그 다음에 합병 잘라봐요. 멸실 잘라봐요. 면적의 증가함 잘라봐요. 지목 변경 잘라봐요. 공통점 뭘까요? 그렇죠. 사실이네. 사실. 그렇죠. 사실을 잡아냈어야죠. 그러면 사실은 뭐가 중심이에요? 대장이 중심이죠. 그러면 선대장 후 등기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토지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몇 개월? 1개월. 동그라미잖아요. 자,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사람은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때려야죠. 그런데 몽둥이로 때리면 안 돼. 신청 기간으로 때려야 돼.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1개월. 동그라미. 자, 그러면 변경 멸실 등기를 신청을 규정하고 이를 결의할 때 읽어봐요. 가태료를 부과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뭐든 돼 있다. 이완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대장과 등기부는 니네가 일치할 일이지 왜 우리 보고 간섭을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도 가태료 부과 사유가 없었지만 건물에 대해서도 작년에 가태료 부과 사유가 없어졌거든. 그러면 토지 건물 모두 없어졌다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가태료를 부과한다. 어때? X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옆에다 하나 써놔요. 그러면 가로 토지든 건물이든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하지만 가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증명에서 우리가 들을 거는 일단 표제부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1개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태료 부과 사유가 없어졌다라는 거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작년에 간접적으로 2.5점짜리를 봅시다. 누구 토지예요? A 토지네. 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건물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그렸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럼 봐봐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멸실 등기를 해. 근데 시간이 봐봐요. 건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1개월을 줘야 돼.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그래서 작년에 지체 없이가 나온 거죠. 건물이 부존재한 경우는 1개월이 아니라 뭐예요? 지체 없이라는 거네. 작년에 우리가 출제된 거죠. 그러면 건물이 부존재하도 무슨 등기한다? 멸실. 건물이 부존재할 때는 1개월 이내에 아니죠. 그러니까 지체 없이. 그러니까 요 1번 지문은 그런 지문이 하나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은 결론적으로 부과된다. 어때? X. 자, 이번에 소유권 등기, 소유권 이전, 소유권 동그라미잖아요. 소유권.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대장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 표시가 대장과 불일치한 경우 잘라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한데 불일치한데 불일치. 그러면 불일치하면 등기안이 뭐예요? 각하 거부를 하게 돼 있어. 그래서 각하가 뭐예요? 거부 처분이죠.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근거를 찾아봐야죠. 29조라고 써요. 제29조. 저 등기법 29조 11호가 있어요. 11호. 11호가 바로 뭐냐면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등기안이 각하하게 돼 있어. 몇 호로? 29조 11호. 그럼 오늘 하나 외웠네요. 자, 그러면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11호는 대장과 등기부가 상호 불일치할 때 몇 호로 각하한다? 11호.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는. 자, 3번 지문 가보죠. 3번을 왜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적소환서는 관할 등기소의 등기 완료 통지를 받은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거기 줄 쳐놔봐요. 등기부에 기재된 줄 쳐놓고 토지의 표시 거기에다 형광펜을 딱 꺼놔봐요. 참 좋은 문제예요. 문제 10번은. 자, 작년에 또 출제된 지문이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나라는 그러면 읽어봐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장과 등기부가 몇 원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그러면 등기부에 무슨 표시죠?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대장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와서 토지의 표시를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 등기부는 누가 정리해야 돼요? 등기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적소관청이 정말 대장의 토지의 표시와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한다고 통지를 해주면 돼. 이걸 무슨 통지? 불법 통지라는 거야. 그럼 계속 가볼까요? 자, 부동산 표시 대장과 불일치한 경우 등기관은 여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 공부와 부합하지 않을 때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줄 서놔봐요.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거기가 틀렸다는 거네. 그러면 지적 공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세에 통지한다. 그 후자는 맞네요. 이걸 무슨 통지라고 그래? 가로 열고 써요. 이걸 불부합 통지라는 거야. 불부합 통지. 자, 불부합 통지. 이게 불부합 통지.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행강편을 잖아요. 그러면 불부합 통지 행강편 써놓고, 불부합 통지는 그러면, 자, 불부합 통지 대상을 골라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표시를 골라라.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이것도 문제 나오면 참 좋은 문제가 나와요. 그럼 불부합 통지 대상을 골라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는데 읽어봐요. 서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다시요.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어요? 서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의 표시는 무슨 통지 대상이다? 불부합 통지. 그러면 3번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4번에 지적 공부한 멸질되어 소유자 줄 쳐놔봐요. 소유자. 자, 소유자는 뭘까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죠. 그러면 가봅니다. 권리로 출발했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토지대장 줄 쳐놔봐요. 토지대장 줄 쳐놨어요. 토지대장 밑에 사실이라고 써놔요. 게임 끝이네. 자, 소유자 복구는 뭐예요? 권리죠. 그러면 토지대장은 뭐예요? 권리가 아니라 사실이거든. 그러면 소유자 복구 자료로서는 대표적으로 토지대장 등본이 아니라 등기부네요. 등기부. 또 하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4번도 X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을 가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거나 잘라봐요. 소유권을 마쳤대요. 소유권을 마쳤다면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 없어? 있어.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등기하는 지적소관청이 그 사실을 통지한다. 어때? X. 뭐가 빠져야 돼? 저당권이 빠져야 되겠다. 저당권은 아직까지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죠. 그때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알려줄 필요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아까 뭐예요? 등기 필통지 제도죠. 가로 열고 옆에다 하나 써놔요. 자,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라는 거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등기 필통지 제도라는 거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에 통지하려면 무슨 변동이 있어야 돼? 읽어봐요.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야 돼. 소유권의 변동. 근데 저당권은 아직까지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의 변경 사실의 통지, 즉 무슨 필통지가 된다? 등기 필통지. 만약에 자, 여기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 문제에서 복선 문제는 6번, 7번, 그래서 9번에 2번하고 4번 지문, 10번, 요거는 반드시 물에 풀어놔야 돼. 만약에 요 문제 10번을 못 풀었다라는 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6번, 7번 이런 것들을 자기가 모르고 그냥 생으로 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좋은 문제는 몇 번이냐? 바로 27페이지, 바로 문제 10번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그냥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한 3-4번 풀어달라는 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없다 그러면 27페이지 문제 10번 요거 하나 딱 풀어놓으면 돼요. 자기가 나머지도 좀 풀고 싶다 그러면 6번, 7번 이런 것들 한번 터대를 딱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문제 풀이는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요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뭘 가져와요? 요약집 가져와야 돼. 요약집을 가져오고 아니면 기본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본서 가지고 있고요. 선생님 저는 요약집 없어요. 요약집 없는 사람은 거기 앞에 포인트를 잘 잡아놨어. 포인트. 그러면 자기가 앞에 가서 이론에서 포인트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자기가 해야 돼. 하여튼 요거 한 것만 풀어요. 한 것만. 여기 안에 몇 문제가 있다? 24문제가 있어. 24문제가. 그러니까 절대 문제집 안 벗어나. 그런 거 딴 문제 풀 필요도 없어요. 서로 베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서로 베껴 나간다고. 그리고 우리 2차 과목들은 특히 이제 뭘 근거로 하기 때문에 우리 절차법이기 때문에 법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한 것만 10번 이상 풀어주면 돼요. 처음에만 풀 때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오늘 몇 번 풀었어요? 본인이 한 번 읽어봤잖아. 한 번 풀었죠. 제가 다시 지문 읽었잖아. 몇 번 읽었죠? 2번.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풀어보면 돼. 한 번만. 복습 문제랑. 그러면 적어도 3번 이상만 풀게 되면 문제가 윤곽이 잡혀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문제 10번 요거 하나 딱 풀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근데 옛날에는 저 혼자 문제를 풀었어요. 저만 문제 혼자 푸니까 어때요? 실력은 저만 실력이 늘더라고요. 본인들은 실력이 안 늘더라고. 그러니까 문제 풀이는 무슨 운동을 하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자, 눈입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은 문제만 길면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극도로 눈을 훈련을 해야 돼. 문제풀이가 바로 눈 훈련입니다. 피곤하더라도 억지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읽는 습관부터 잘 들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풀었으니까 우리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자고. 좀 쉬었답니다.